오늘 경제 토크는 하태민 주식TV 하태민 대표님께서 우리 핫쌤께서 오셔서 또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주옥 같은 얘기를 공부를 저희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관련이 있고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냐인데 네. 그 폐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상장된 업체가 있고 기존 업체들도 이제 이걸 막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좀 이렇게 중요한 업체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들어보셨겠지만 하겠다는 회사들은 많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좀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 위주로만 우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사 중에는 성일하이텍, 세비캠은 그렇죠. 뭐 다 아실 알고 있죠.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IS 동서라고 네. 이 회사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건설 부분 매출이 커서 건설주로 좀 분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주 빠지면서 쭉 빠지다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쪽 2차 전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네. 시총이 지금 보면 성일하이텍하고 IS 동서가 한 1조대 이제 올라서 있고. 근데 아이스동서는 뭐 순수리 이제 폐배터리 쪽만은 아닐 거고 그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캐파마이트도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네, 그렇고 네. 지금 세비캠 같은 게 한 4천억 내외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세비캠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 대비는 많이 빠졌죠. 빠졌죠. 그래서 예. 상장사로서 이 부분의 매출이 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이 세 개다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이 소위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거기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게 아까 니켈 코발트인데 리튬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이제 띄워올 수 있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도 캐파화되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을 세 군데로 압축을 하셨으니까 하나씩 그럼 좀 매력이나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일하이텍을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고 폐배터리 탑픽으로들 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을 주목할 점은 어떤 겁니까? 성일하이텍 우선 매출이 뭐 한 년간 2천억 정도 되니까 네. 제일 크고 이제 그 회사별로 제가 핵심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성일하이텍은 삼성그룹 지분이 한 10%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삼성그룹 뭐 반개 회사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삼성물산이 2009년부터 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열사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순수한 미래를 본 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삼성 SDI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아까 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네. 전공정 이런 거 할 때는 어디서 원자재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라인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포스코 HY 같은 경우는 LG 폴란드 공장에서 연간 한 10,000톤 정도 공급 맞는다. 네. 이걸 바탕으로 했듯이 성일하이텍은 좀 삼성 SDI과 상당히 관계가 높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 특징은 아까 전 공정에서 블랙 파우더를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유일하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구전 일이거든요. 직원들 중에 이게 블랙 파우더라는 게 뭐 말이 좋아서 블랙 파우더지 사실 뭐 폐기물들을 갖고 와서 그렇죠. 보게는 공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인력의 한 반 이상은 사실은 전 공정에 많이 투입되고 예. 자동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구전 일인데 이 회사는 일단 그걸 모아야만 그 다음에 일이 되니까 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런 그 전공정 블랙 파우더를 직접 생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 회사의 또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신 것 중에 최근에 재미있는 얘기가 났는데요. SK 이노베이션하고 합작 공장을 하는 MOU를 맺었다.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2017년부터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2017년부터. 근데 지금 데모 플랜트를 이제 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모라고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험. 그렇죠. 네. 그냥 테스트 정도를 네. 지금 그러니까 2017년부터는 지금 이제 데모 플랜트 정도면 어려운 거구나. 제가 그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계획은 2025년 정도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MOU인데 그때 뭐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 자꾸 드리는 게 이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폐배터리에서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은 한 세 가지는 첫째는 전공정 블랙 파우더를 직접 한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삼성 쪽 지분율이 높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하고 합작 법인을 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 네. 뭐 이 정도면 나름 뭐 사업의 기반은 구축한 회사다. 그래서 업계 선도주로 우리 자리매김하는 데는 뭐 충분하겠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 10% 투자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맞습니다. 주가가 2배 되게 올랐을걸요? 네. 1조가 더 됐겠다. 4천억 맞습니다. 하던 게 한 1조 넘었으니까. 1조가 뭐 1조 5천억. 2조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3배 그죠? 시총이 네. 한 2배, 3배 됐을 텐데. 네. 성일하이텍에 저도 삼성 지분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어요.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벤처투자 합쳐서 13.7%니까요. 네. 이렇게 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은 일단은 기대감뿐만 아니라 숫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이쪽으로 예. 그죠? 네. 2022년 작년 이제 최종 뭐 클로징은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만 매출이 한 2,400억에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그럼 뭐 사실은 지금 상장된 기업으로서는 뭐 선도주다, 대장주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뭐 영업이익이 네네.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성일하이텍과 비슷하게 세비캠이 먼저 왔던가? 성일하이텍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어쨌든 상장한 맞습니다. 그죠? 성일하이텍이 좀 먼저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세비캠은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고 뭘 주목해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세비캠은 좀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네.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회사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아까처럼 이 집은 블랙파우더를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은 이런 부분이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블랙파우더를 사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좀 어렵던데요. 이제 그 사장님이 IR라는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네. 전구체 복합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은 그 금속 고체 형태로 생산을 하는데 네. 자기들은 액상 형태로 생산해서 원가율이 낮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비캠이 성일하이텍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이쪽 폐배터리 재활용 쪽 회사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회사는 그런 희망사항 같은 그쵸? 얘기를 하는 네. 거고 저걸 또 찾아봐야 되는데 항상 어쨌든 조금 이제 회의의 눈초리를 가지고 투자자들은 맞습니다.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물론 회사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원가율이 낮고 그래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성일하이텍보다 영업이익률이 왜 낮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어쨌거나 회사가 주장하는 바는 다른 회사들은 고체 형태지만 우리는 액상 형태로 해서 간단한 공정을 통해서 한다. 근데 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전구체라는 곳과 MOU를 맺었거든요. 네. 한국전구체는 LG하고 고려아연하고 만든 전구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공급하는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집은 앞서 성일하이텍이 삼성 쪽이라면 이 집은 좀 LG 쪽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집도 나름 근거는 있다. 아, 네. 그리고 한국전고체랑 앞으로 계약을 10년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급하려면 LG 쪽에서 원자재를 대줘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집도 좀 성장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히 마련한 회사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블랙파우더로 사온다 그랬는데 앞으로 뭐 이 회사가 또 뭐 갖출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쨌거나 원자재는 이 집은 LG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블랙파우더를 사온다고 해서 그렇게 할인할 거는 아니나 아직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다. 외형도 아직 성일하이텍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고 그렇죠. 예.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과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비캠, 성일하이텍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세비캠도 얘기 납니다. 폐배터리 쪽은 좋은 게 대부분은 우리가 성장산업이란 게 될 거야. 맞습니다. 황금알을 낳을 거야. 이게 바로 거위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현되기가 쉽진 않고. 예. 근데 여기는 보면 실제적으로 아직 수익이 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요. 네. 세비캠도 작년 2022년 연말 기준으로 물론 이제 아직 확정이 아니라 추정치인데 460억 정도 매출액에 98억 정도 영업이익
성일이니까 그죠? 숫자가 쭉 매출 규모가 성일보다는 좀 작지만 숫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 그렇습니다. 네, 주목해 보겠고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 두 회사는 우리가 폐배터리 재활용 쪽으로 리사이클로 알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스타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IS 동소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나 폐기물 처리 업체, 종합 폐기물 업체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IS 동소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주목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IS 동서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고 말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네. 일단 그동안 주가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음.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갑자기 최근에 주가가 퉁 튀었느냐? 네. 핵심은 회사 이름이 좀 촌스럽습니다. 타운 마이닝 캄파니입니다. 캄파니. 캄파니. 네. TM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거의 성일 하이텍급 회사입니다. 그 회사 지분을 100% 인수해버리니까 이제는 100% 인수했으면 뭐 회사 내 사업부죠. 연결재무제표로 잡혀버리니까 그 회사가 작년 9월까지 매출이 한 700억대,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가까이 났으니까 연말까지 1000억 매출이 난다면 이제는 IS 동서는 이제 당장 폐배터리 관련 매출이 1000억 이상이 나버리는 회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할 거야. 근데 뭐 아까 말씀 언제 이게 될 거야가 아니라 당장 매출이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확 반영이 되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할 거야가 아니고 했어. 이미 이제 우리는 매출 한 1000억 정도는 기본 나고 거기서 영업이익 한 200억 나. 근데 대신 약점이라면 아까 좀 LG나 다른 집은 LG나 삼성이 잡고 있는데 이 집은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네. 거기 없는 게 약점이긴 하나 말씀드린 TMC라는 회사가 어디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든가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고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게 인선 ENT 아시죠? 네네. 우리나라 건설 폐기물 처리 1위 업체 상장사 아닙니까? 그걸 인수를 했는데 그렇죠. 그걸 인수하니까 그 자회사가 따라왔어. 인선 모터스라고. 우리나라 폐차 자동차 폐차 해체 시장의 점유율이 한 40% 1위 업체거든요. 그 앞으로 만약 전기차가 폐차가 된다면 거기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좋은 뭐 앞으로 전기차 폐차가 아직은 적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그런 강점은 또 있다 하는 점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기술력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수 리시움사라고요. 네.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이쪽이 이런 금속을 추출하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 회사도 주장이 95% 회수한다는데 그래도 이 회사를 인정받는 게 GM하고 LG하고 얼티엄셀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합작사. 예. 거기서 이 리시온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티엄셀에서 투자를 할 정도니까 나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수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그렇게 된다면 IS 동서는 기본적으로 TMC라는 이미 비즈니스를 하는 연간 매출 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처리 공장도 지으려고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IS 동서는 이미 이제부터는 성일 하이텍, 세비캠처럼 IS 동서도 이제 폐기물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로 우리가 세 손가락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 IS 동서가 원래는 이 회사가 건설 부분 매출이 대부분인데 지금 건설이 매우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좀 작업력이 좋다 보니 자체 개발을 많이 해서 좀 리스크가 적고 이익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꼭 비교를 한다면 성일 하이텍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의 회사다. 이런 부분이라서 뭐 모르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IS 동서도 이제 좀 탑픽으로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IS 동서가 전에 폐기물이 한 17%, 건축 토목이 74%니까 이쪽 비중이 많군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업력은 있고 사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몇 가지 사업이 같이 있는 회사 그죠? 네. 때로는 장점이고 때로는 약점이고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정유를 하면서 SK 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회사가 조금 이제 접근을 좀 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폐배터리 쪽에 진심이어서 관심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IS동서 세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폐배터리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산업도 공부하는 이유가 논문 쓰려고 하는 건 아니라 우리는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서 사실은 요거 이제 투자의 시간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일봉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소위 한 주봉 정도는 봐야 되는 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뭐 혹은 사모으거나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거나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회사들 셋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네네. 말씀드리고 네. 싶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 미네랄 천연 자원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차별화될 거다 하는 점이 특히 그게 이유가 IRA법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 막 사가지고 우리가 막 만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제가 아까 리튬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더 드리면 우리는 NCM 배터리를 주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LFP 배터리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은 LFP 배터리를 하면 그게 주로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합니다. 근데 인산 리튬이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라서 이걸 탄산 리튬으로 변환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로스가 생겨버려요. 네. 네. 그래서 중국도 기술력이 높다 하지만 제대로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업체들도 다 리튬을 추출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상업적으로 판매할 만한 제품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불순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리튬은 정제 기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앞으로 보실 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들이 과연 리튬은 SK이노베이션이 수산의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듯이 이 회사들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리튬이라는 소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기업이 뭐 리시온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추출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LG 뭐 삼성 다 몰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고 또 기업들이 뭐 회수율 95%입니다 하면 그냥 립 서비스다 믿지 마시고 80% 정도만 돼도 잘 하는 건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건 영업이익률이 말을 해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과 기술이 핵심인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예. 철저히 의심하고 검증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의외로 여기서 큰 수익도 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그러므로 성일하이텍하고 IS동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탑픽이 아닌가 싶고 예. 세비캠은 외형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확인해야 되는. 뭐 그러나 매력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회사 모두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올해 주목을 받을 위치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는 IS동서하고 IS동서하고 성일하이텍이 좀 더 나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고 그 속에서 올해 내내 계속 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신다면 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 이런 뭐 기술력 개발해서 뛰어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누구나 다 하는 비즈니스로 생각했겠지만 아, 이 부분은 과학과 기술력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구나. 예. 내가 그 부분을 잘 살핀다면 올해 대박이 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좀 치밀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살피는 투자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옥석을 가려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오늘 나이 먹으면 다들 직장 생활하면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시황에 맞는 거에 오늘 또 우리 말씀 반도체 얘기를 하면니까 반도체 분위기 되면 제가 반도체를 한번 들고든지 네. 좀 시황에 맞는 걸 또 주제를 하나 들고 그러니까 와서 기본적인 그런 라직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조금 여담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GPU 네네. 엔비디아 GPU 때문에 AI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CPU가 뭐고 GPU가 뭐고 왜 이게 모르겠네. AI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모르실 건데 제가 한번 틈나면 네. 그걸 정리해가지고 네. 한번 또 방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재산을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희 네. 증권 TV에 나와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태민 주식 TV 하태민 대표님과 함께 폐배터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